아는 만큼 보이는 부산의 미술. 조금 더 솔직하고 가깝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인물과 함께하는 미술 넘치는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거 오늘 아닌가? 미술 넘치는 부산 14화 게스트와 함께하게 되었고요. 네, 뭐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누르면 되나요? 눈이 눌러서 그냥 진행했어.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공명성이라고 하고요. 네, 범일동에서 전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인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았는데 진짜 많이 바꿨어요. 원래는 한 아트 디렉터, 약간 디렉터, 기획자 막 이런 거, 문화 기획자 막 이런 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물론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비영리적인 기획보다는 확실히 그림을 팔고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갤러리스트가 돼야겠다. 아니, 그림 팔 건데 어차피 그림 팔 건데 이게 막 기획자 하다가 이제 괜히 그림 판매한다고 이게 어중떠중 되는 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기획을 잘하는 갤러리스트가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게 갤러리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다른 수식어 생각하고 있었었거든요. 어떤 거요? 그 이름과 관련된 이름이 명성이 자장 공명성이라고 저희끼리는 좀 부르고 있고 네, 좀 이런 걸로 밀고 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명성이 자자한 공명성입니다. 그럼 아무도 못 잊을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누가 싫어요? 약간 나대네. 약간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재적소에 좀 쓰시길. 알겠습니다. 좀 나댈 수 있는 공간에서 명성이 자자한 공명성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범일동에서 갤러리 아이테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갤러리스트 공명성님과 미술 넘치는 부산 14와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신 분들은 또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갤러리스트라는 어떤 지칭하는 말이 좀 풀이가 제일 먼저 궁금했어가지고 처음에 갤러리스트가 어떤 존재인지 왜 그거를 좀 나타내고 싶은지 좀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갤러리스트는 그냥 갤러리 운영하는 사람이죠. 갤러리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게 저는 공간을 어떠한 이제 컨텐츠로 운영해 나간다라는 것은 아주 총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섬세하게 만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에서 이제 모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고 누가 들어와서 누가 나갈 거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연락처를 어떻게 받고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핸들링이 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 전시 기획부터 판매 그리고 이제 그 응대까지 전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전부 다 이제 녹여내고 싶었어요. 그런 단어에.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업을 하는 약간 큐레이터,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어떤 나와 함께하는 작가들을 좀 브랜딩도 해주고 그런데 부산에서 이런 포지션이 아마 거의 유일무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국내 뭐 수도권에는 많을 수도 있지만 부산에서는 아마 공명성이 유일한 갤러리스트일 것이다. 제가 최근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건 한 달 만에 번복됐어요. 지금 제가 한 달 안에 갤러리스트를 꽤 많이 만났어요. 진짜요? 이번에 아트부산 갔다 왔잖아요. 네. 아트부산 갔다 왔는데 잘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대면 안 되겠다. 갤러리스트가 나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해외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정석적인 루트를 밟아와서 그런 이제 예쁜 공간을 만드신 그런 분들이 약간 1세대인 것 같고 화랑 약간, 저처럼 이제 약간
약간 어디서 튀어나온 애가 뭘 공간을 운영하는데 음. 약간 이런 애들이 저는 이제 새로운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제 뭐 클래식하고 문법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뭔가 이번에 아트부산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 이제 클래식한 공간들을 운영하시면서도 되게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렇게 최고라는 그런 자만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고라고는 안 했어요. 네. 유일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유일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나는 거기였다. 나는 내 수준은 거기였다. 그랬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갤러리스트라는 좀 의미를 좀 곱씹어 봤었었는데 제가 느꼈던 갤러리스트 공명성은 공간이 나고 내가 공간을 대변할 수 있는 약간 무라일체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했던 게 그럼 이제 아이테르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테르가 어떤 곳이냐를 또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테르는 제 가치관이 그대로 녹여있는 공간이죠. 저는 사실은 이제 작가들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정신적인 확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게 엄청 원초적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 세상에 필요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왜 살까? 약간 이런 질문에서 시작돼가지고 내 삶의 가치를 네,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수학자나 과학자 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 안 되겠다. 수학 너무 어려워. 패스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티스트가 되어볼까? 근데 아티스트 되려고 하니까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천재들이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나 그냥 그런 포지션은 나는 서포터다. 서포터로 이제 활동을 찬찬히 시작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운 좋게 공간을 하나 얻었어요. 되게 뭐 창고로 쓰는 공간 하나 얻었어요.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기 공간 어떻게 쓸 거야? 물어보니까 창고로 빌려줄 거야 하길래 창고로 쓰려면 나한테 줘라. 그래서 그 공간을 받아서 일단은 레지던스 형태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작업실 렌탈하는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싸게 원래 싸게 받아서 그 싼 임대료로 이제 그 작가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간을 운영했던 게 아이테르의 첫 시작이었고요. 그 공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 공간이에요? 네, 맞아요. 방이 많잖아요. 원래 그 방마다 작가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막 레지던시 보고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곁다리로 전시를 시작을 했죠. 처음부터 전시가 메인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 방이 많은데 원래 복도 공간만 전시 공간이었어요. 네, 복도 공간 그 전시 공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전시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시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그때 그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았어. 이거 나와도 됩니까? 네, 출근을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출근을 많이 안 하시길래 네.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네, 이게 월세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작업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면은 이렇게 작업도 딜레이가 되고 우리가 이거 전시 공간을 바꾸면 어떻겠냐 해서 전부 다 이제 딱 싹 빼고 전시 공간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죠. 잠깐 제가 아이테르 소개드리면 좀 우스긴 한데 제가 가봤던 아이테르는요 그 창고로 쓰시는 곳을 인수 받았다고 하셨는데 약간 구조가 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관이 있고 부엌이 있고 정말 4인 가족이 살만한 그런 집인데 약간 7, 80년대 그 집의 그 구조가 남아있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벽지 꽃무늬 벽지 같은 거였나?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마룻바닥도 그 나무예요. 약간 왁스칠 해야 될 것 같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신기하게도 복층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그 7, 80년대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제 갤러리가 조금 구현이 돼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작품도 첨차면별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라이트하게 쓸 거면 정말 라이트하게도 되고 진하게 들어갈 거면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맞습니다. 근데 저가 약간 그게 약간 온라인상에는 공간에 대해서 되게 멋있게 소개해놨어요. 제가 좀 안 멋있게 소개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게 뭔가 되게 이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뭔가 제 입으로 우리 공간은 뭐 역사성이 어떻고 정성이 어떻고 하하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 약간 그런 게 그런 거 제가 네. 대신해드릴게요. 여기서 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는 그런 정보는 뭐 홈페이지나 그런 데 다 적혀 있는 거고 이런 데는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온더 레코드지만 관심 있는 네. 자들만 알 수 있다. 네, 이거는 맞아요. 들어본 자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이테르 그 정도 큐레이션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이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껍데기를 좀 빼고 네. 공개하기 위한 그런 포장을 좀 빼고 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뭐 제가 느낀 아이테르의 좀 특수성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진시장이 되게 유명한데 이제 사실은 젊은이들은 이제 좀 거의 찾지 않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시장인데 그런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바로 옆에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장과 아이테르, 동구와 아이테르 이 7, 80년 된 집과의 아이테르가 되게 조목조목 보는 면목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간이고요. 사실 아이테르를 뭐 이렇게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갤러리스트가 소개해준 아이테르가 좀 스페셜했던 건 뭐였냐면 이제 미술 작품을 진행하는 뭐 전시를 하는 작가와의 어떤 관계성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미술관이 먼저였었고 그리고 갤러리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 미술관 상업미술과 어떤 공공미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상업미술과 예술성을 띤 이 예술의 간극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안공간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술은 3체제로 가고 있는데 미술관, 대안공간, 갤러리인데 이 아이테르는 대안공간과 갤러리를 다시 쪼갠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공간의 이런 요소와 갤러리의 이런 요소를 조금 결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각각의 요소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개 분류 나누면은 영리랑 비영리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대안공간이 비영리. 네, 그렇죠. 네. 네, 비영리, 영리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 때 대안공간은 약간 미술관의 작은 버전이죠. 작은 버전이고 그리고 미술관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제 던질 수 있는 그 대안 메시지가 되는 공간이 대안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내놓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팔자. 대안공간 너무 잘하는데 저는 이게 대중들의 이목을 더 끌 거고 이 성격을 가지고 상업씬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기획을 하는 지점을 상업씬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고 싶었어요. 이게 일단은 작가들이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비영리로 움직여 버리면은 작가들은 이제 그런 지원금을 더 잘 받는 사람이 될 뿐이고 스스로 이제 자생하는 사람, 시장에서 파워가 생기는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 국현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올해의 작가로 선정을 되는 거랑 또 시장의 영향력이랑은 또 별개인 거고 저는 이게 영향력이랑 이게 실제 미술계 영향력이랑 그 시장의 영향력이랑 조금 좀 밸런스가 맞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작품과 기획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시장에 녹여서 이거를 잘 팔 수 음.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공간이 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런 네, 밸런스를 맞추고 갤러리 형태인데 더 이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음, 그 지금 갤러리 형태들을 보면은 돈을 버는 갤러리들은 거의 부동산 시장에 비슷해요. 비싼 엄청 값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거의 유통되면서 조금씩 살이 붙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갤러리 시장이 돌아가는데 어 저는 그거랑은 좀 별개로 그 부동산 부동산은 솔직히 그거는 시장이 굴러가기만 해도 이제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컨텐츠 파워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계속 제가 바라보는 갤러리스트는 공간은 이제 유형인데 그 곳에 북바지로 있잖아요. 그 공간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인간 공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갤러리스트라고 소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공간이 플레이 활동을 하는 게 또 공명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이 안에 작가를 어떻게 또 녹여내고 또 시장에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그 되게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은 작가는 뭐고 좋은 작품은 뭔지. 네, 뭐 개인마다 그게 되게 또 다르게 정의는 될 것 같은데 뭐 갤러리스트 공명성 아이데르가 정의하는 뭐 좋은 작가와 뭐 좋은 컨텐츠와 좋은 작품이란 아 좋은 거 나이스한 거는 이제 그 돈이 잘 되는 거죠. 잠깐만 돈을 빼고 얘기해 봅시다. 아 이거는 그냥 내 느낌적으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을 한 거고요. 네. 되게 결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돈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더 돌아갈게요. 돈이 되려면은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고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은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완성도가 있으면 좋은 기획이 있어야 되고 좋은 기획이 있으려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저는 일반적인 회화에서도 저희가 그런 밀도를 보고 이 솔직히 저희 전공한 사람들 이 그림 보면은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잖아요. 이거 어떤 재료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묻혔다. 이게 그때 묻혔던 손의 각도까지 다 예상이 가능한데 그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작품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작품을 봤을 때 리스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겠고 우리는 어떤 재료가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 알아. 그런데 너가 이제 이 작품에 어떤 고민을 담아냈지, 이게 어떤 서사가 담아냈지,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서사인 거죠. 이게 서사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통해서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서사 안에 뭐 역사성과 뭐 이제 뭐 자료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그런 지역성 자료적 그런 거 아카이브 약간 이런 거 싹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그렇게 좀 구별점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품 그리고 그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 이게 좀 복합적이긴 한데 그렇게 저는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서사가 제일 매력적인 아이를 네,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좀 그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관심 있는 서사는 좀 그 사람 개인의 서사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좀 판타지적인 담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거는 둘 다 매력이 있어요. 음, 전 수정쌤 작품 보고 되게 개인의 서사 중에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 이게 수정쌤 작품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머리를 잘랐더니 엄마랑 싸우고 나서 머리를 싹 잘랐더니 거울 앞에 내 엄마가 있었다. 약간 이런 이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난 너무 그게 상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빠를 싫어하는데 내가 머리를 잘랐더니 아빠가 서 있었던 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터치가 되는 말을 이렇게 잘 썼을까? 그리고 나는 그게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동시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이렇게 터치되게 풀어냈을까? 그런 사적이고
사적이지만 엄청나게 점같이 사적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내는 그런 개인적인 서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타지도 판타지야. 그런 이제 이제 매력적인 아젠다 막 그런 거는 또 산으로 갈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한 예, 거일수록. 맞아요. 아, 산으로 가서 이게 세계관을 잘 구축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사적으로 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이제 내가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세계관을 짜는 거죠. 세계관을 짜서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네, 그런 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뭐 가장 좋아하는 작가 네. 있어요? 좋아하는 작가. 국내 한 명, 국외 한 명 이렇게 봅시다. 국내 한 명, 국외 한 명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 제가 떠오르는. 작가들 몰라요. 아 진짜. 네, 네, 알긴 아는데 근데 형태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은 저는 박서보 작가님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 제일 좋아합니다. 왜 네. 네.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감히 이게 뭔가 입에 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네. 할 수 있죠. 오히려 대가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수정을 대면 조금 언짢을 수 있지만 박소보를 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저가 좋아하냐면은 저가 처음으로 작가라고 인식한 사람이에요. 저가 이게 그 갤러리스트 일을 하기 전에 일반인이었을 때, 대학생일 때, 솔직히 작업 잘 몰라요.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20대 초반 때, 22살 이럴 때 친구가 아트페어 구경을 갔는데 박소보라는 사람 판화를 샀대요. 진짜요? 친구가? 네, 친구가 대학생이. 걔가 한 100만 원인가? 네. 그때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었나 봐요. 내 생각에는 판화 넘버링이 막 몇백 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이게 110만 원인가 주고 뭘 샀대요. 와 신기하다. 누구 거 샀는데 그러니까 박서보 샀대요. 박서보가 누군데? 봤는데 예쁘긴 예뻤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예뻤어. 작품이구나. 이게 딱 봐서 이제 이거 왜 사? 이럴 수도 있는데 딱 봐서 그냥 예뻤어요. 예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서사가 되게 많이 다뤄지거든요. 부산에 있으면 박서보를 다루는 갤러리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몇 군데만 한 두 군데 있는데 몇 군데네. 두 군데 있는데 제가 본 건 두 군데였어요. 제가 본 건 두 군데였는데 그때 그 박서보의 도록을 보는데 그분이 혹시 작품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쭉. 네, 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손 긁어내서 이제 그 형태를 잡으시는데 그 형태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아카이브 해놓은 도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박서보 개인전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들의 낙서를 보고 영감을 받으셨던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 유학 시절부터의 그런 아카이빙이라 해야 되나? 그분의 어떤 서사가 담긴 그런 시대의 변천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 기억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림을 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파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 어깨 옆에 있던 애가 그걸 작품 접다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좋은 건가? 왜 사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대학교를 나가서 이게 어디를 유학해서 이게 그때는 막 힘들어가지고 어디에 작업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처음 그러니까 제 그런 이제 그런 세계관의 그 작가관이죠. 그런 내가 이런 사람이 작가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그런
폼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런 그래서 작가라는 포지션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박소부 선생님이었다. 네, 맞아요. 오. 이게 포멀한 작가, 이상적인 작가상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 그래서 이상적인 작가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사람이 하면은 이제 뭐 이상적인 작품이 되는 거죠. 오, 그렇다고 하네요. 작가랑 작품이고 전시는 또 달라요. 전시는 또 다른데 전시는 또 다르죠. 저는 게스트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걸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좀 즐거운데요. 뭐 전시가 뭐 어떻게 다르죠? 전시는 일단은 이제 그 아카데믹한 거에서 좀 나와야 돼요. 좀 벗어나서 일단은 이제 그 작가는 엄청 소수고 크리에이터는 되게 엄청 몇 명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관람자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관람자의 형태에 따라서 그 좋은 전시가 좀 달라져요. 보통 이제 이거를 좀 이것도 학문적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었는데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약간 그 세 가지 분류로 좀 나뉘거든요. 그냥 관람자가 있고, 그냥 일반 단순 관람자, 그냥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보러만 왔어. 그러니까 그림이란 게 있구나. 마치 22살의 공명성처럼 그림이다. 왜 사지? 약간 이런 애들. 감안해 주십사. 22살이라고 네, 합니다. 옛날에 그랬다. 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있어. 그런 분 이제 데이트 이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학습자가 있어요. 학습자는 이제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이제 진짜 이게 그 글 쓰는 공부일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감상하는 것보다 그 감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이제 그 전시 관람하시는 분들은 그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통이 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한 1억짜리 1억 1,000만 원에 팔고 싶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세 가지 분류가 나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포커싱 할 때는 저는 학습자한테 포커싱을 해요. 관람자는 사실은 트렌드에 맞추면 학습자를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팔로워처럼 이제 관람자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또 컬렉터들은 너무 극소수라서 그들의 니즈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직 레벨이 안 돼서 그런 컬렉터 니즈를 맞출 정도의 레벨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전시를 만들 때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본인은 어떤 역할로 보통 전시를 관람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단순 관람자? 맞아. 근데 업계 사람들이 지쳐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학습자의 모드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라이트하게 감상하기는 어렵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전시 보고 글 쓸 건가 안 쓸 건가를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사이트 있었던 이 전시를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아닌가? 일단은 영화 볼 때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가서 보자. 야, 영화 볼래? 그래? 가서 보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 영화가 좋다고 너무 많이 들었어. 야, 신세계라는 영화가 좋대. 진짜? 다른 데 갔는데, 야, 신세계 봤냐? 신세계 뭔데? 신세계가 뭔데? 약간 그렇게 각 잡고 들어가서 신세계라는 걸 봐야겠다. 기생충이 더 받았겠구나. 야, 기생충이 좋대. 야, 아카데미 받았대. 야, 기생충이 뭐가 나겠대.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러면은 그 기생충이란 영화를 볼 때는 나는 이제 각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학습자 모드로 들어가는데, 그냥 이제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아무 때나 가자. 약간 그런 이제 그런
그런 게 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길 가다가 조그마한 갤러리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단순 관람자 모두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라카미 타카시 되게 유명했잖아요. 무라카미 타카시 보기 전에 공부해. 무라카미 타카시가 뭐 어떤 사람이었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얼마나 네. 대단한 사람이냐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은 딱 들어가서 그런 이제 분명한 구별점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한 인사이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주워 담아오는 거죠. 탁탁탁 담아가지고. 그 한번 뭐 추진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민원부 번외로 구명성관 일전에 사실 시도하려 실패한 콘텐츠가 있어요. 그 아무나 모아서 같이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가는 사람끼리만 가니까 보는 것만 보고, 그리고 또 나 혼자 가니까 나 혼자 이 많은 곳을 보니까 되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애프터 전시 그런 용어가 있었, 실제로 하는 곳이 있었었고, 전시 이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걸 추진해보고 싶었는데 대차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이분과 함께 하시면 또 어떨까, 제가 또 머리를 또 굴려보고 시간을 또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되게 힘든 거 좋아하시네요. 응원합니다. 같이 하실 거잖아요. 네, 뭐 애프터 스쿨이요? 아니, 애프터 뮤지엄, 애프터 뮤지엄이요? 애프터 아트 뮤지엄, 애프터 아트 뮤지엄? 애프터 갤러리 뭐 이런 것도 애프터 괜찮을 갤러리? 거고. 괜찮을 거고. 아 근데 진짜 장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선생님, 저 칭찬만 하시던 거. 아니 애프터 뮤지엄 너무 구린데요? 아니, 그러니까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서브 카피라이트, 더 서브 타이틀. 서브 타이틀은 잘 하는데 그 중요한 타이틀은 되게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아니 저 이렇게 매도하세요. 저는 잠시만. 아니, 아니 저는 말씀해 주세요. 저 빨리 설명해 주세요. 수정 씨 이게 단어를 잘 선택하시는 것 같다. 짧은 문장 되게 잘 적으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아요. 저는 타이틀을 정하는 게 되게 힘들다더라고요까지를 얘기했고, 방금은 진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와, 애프터 뮤지엄 하면 진짜 아무도 안 볼걸요. 뭐라고? 아니야. 애프터 뮤지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약간 EBS 정도 되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BTS? EBS 채널에서 봐봐. 그런 애 와가지고 약간 흰 색깔 뭐 이제 막 그냥 알겠어요. 애프터 뮤지엄 안녕하세요. 제가 13년 뭐 이렇게 여튼 아니, 본인이 한번 해보신다면? 뭐 저 애프터 뮤지엄 약간 장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이것만 하세요. 애프터 뮤지엄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 네. 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거를 넣어야 돼요.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약간 세모난 문짝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관련 없을 수는 있어요. 세모 문짝으로 추진해 봅시다. 네, 세모난 문짝이다. 네. 세모난 문짝. 뭔데? 이 말 들었을 때 어땠어요? 되게 어이없지 않았어요? 네. 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학교쌤한테 물어봐야겠다. 타이틀을 세모난 문짝 어떠세요? 네. 정확하시네요. 뭐 그런 인사이트들이 있었었고요. 뭐 너무 돌아갔다. 어쨌든 좋은 작가를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또 빠지게 되었는데, 뭐 추진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고 민원부에서 뭐 고민하는 건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작가들은 어떻게든 공간과 나의 판들을 좀 깔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간 기획자 또 갤러리스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또 실제인 분께 또 이야기를 듣고 본인을 한번 또 되돌아보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번 방송이. 그런 또 생각이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시가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지금 진행하는 거는
장영 작가님의 2월 오세모라는 전시인데요. 네. 2월 오세모는 그 1월 오봉도 아세요 혹시? 네. 1월 오봉도인데 음. 그 5개 봉이잖아요. 네. 이게 세모로 표현이 됐어요. 이게 현대화 시킨 거죠. 1월 오봉도인데 2월 오세모라고 해가지고 세모가 5개 있어. 귀엽죠? 안 귀엽나요? 하여튼 귀여워요. 저는 예. 개치입니다. 개치. 귀엽고 5월 13일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족자로 한 그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캔버스로 된 그림도 있고요. 이분이 그 한국 철학의 신앙이랑 한국 철학 이쪽에 이제 베이스로 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뭐 자연주의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 관련한 퍼포먼스도 하시고 영상 작업도 하시고 매체 작업도 하시고 이게 이거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나요? 해보십시오. 네.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길진 않은데 말씀하세요. 네. 여튼 이제 그분이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갔다가 다시 제주로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이제 파인아트 작업을 이제 작가 활동을 시작을 하고 계신데 내려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때 제주도 살 때 몰랐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제주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생각보다 파괴가 너무 심했대요. 너무나 아름다운 면과 너무나 파괴적인 면을 동시에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제주도가 그 신앙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무속 신앙 같은. 네네, 신앙이 네. 되게 많은데 그게 아시아에서 제일 많대요. 아. 그래서 그분은 이제 로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고 네. 이제 내가 이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차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소스들이 많아서 이걸 잘 버무려 가지고 작업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2월 오세모라는 전시는 이제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이테르를 마지막으로 이제 2월 오세모 전시는 끝나고요. 이제 더 이상 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네.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타이틀로 전시하는 거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제는 또 다음 시리즈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1월 오세모 전시. 네, 바로 나오나요? 네, 지금 장영 작가님 1월 오세모 전시 5월 13일까지 아이테르에서 하고요. 10시부터 6시까지 관람 시간으로 돼 있네요. 휴관일 따로 있으십니까?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럼 휴관이 13일까지 전시장 방문하셔가지고 작가님의 마지막 시리즈를 꼭 보시면 좋겠네요. 네, 또 갤러리스트 공명성과의 시간도 뭐 차차 마련해 볼 예정이고요. 사실 그 작품적으로나 미술적으로는 좀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저도 되게 신나고 중간에 딴 길로 새기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잘 없었으니 좀 양해해 주십사 싶고 네, 그럼 오늘 미술 넘치는 부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못다한 얘기나 내가 딱 남겨야 되겠다라는 얘기 갤러리스트 공명성을 어필해도 좋고 아이테르를 어필해도 좋고 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도 좋다. 욕 빼고. 욕 빼고. 네. 욕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아쉽네요. 일단은 아이테르가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업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고 진행하고 있는 아트 크루즈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작년 10월에 그 부산대학교 MBA 동문회랑 처음 이제 데모 버전 실행을 해봤는데 꽤 그림이 잘 나왔어요. 네. 영상도 있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크루즈 업체랑 계약이 되어서 이제 아트 크루즈 상품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크루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꽤 감상할 만큼 조금 경력이 있거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해서 그 대중들한테 작품을 소개하는 작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간에서는 또 주기적으로 매주 살롱이 있습니다. 목요일 9시마다 살롱이 있는데 그 살롱의 주제는 그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저희가 논해요.
논문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아. 인용 개수 제일 많은 거를 음. 저희가 딱 픽해가지고 이제 살롱 이제 한 페이지씩 요약해서 자기 얘기하는 그런 살롱 진행 매주 하고 있고 내일도 진행하고 네. 네 내일 목요일 9시에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전시 이외에도 이렇게 좀 진짜 이게 재미난 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연락 주시면은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테르 이제 게시물 올라가면서 저희가 그 해시태그를 맨날 다는데 통해서 이제 SNS나 홈페이지 또 관심 있으시면 많이 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테르와 갤러리스트 공명성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의 수정 그리고 명성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새로운 미술 소식을 가지고 다음 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공을 FM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 둘, 둘, 셋. 셋. 안녕. 뭐였지?